안녕하세요. 이상큐브입니다. 한국 조선업계가 최근 수년간 세계 1위 자리를 더욱 굳히고 있는 가운데 일본 조선업계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각종 선박사고에 휘말려 글로벌 선주들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지난 8월 12일에도 일본 조선업의 자존심을 무너뜨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일본이 건조한 우드치 운반선이 일본 해안에서 좌초해 두 동강이 난 것입니다. 일본의 NHK에 따르면 크림슨 폴라리스호는 12일 오후 4시 15분께 일본 아오모리현 동남부 태평양에 위치한 하치노오에시에서 북쪽으로 24km, 일본 해안에서 4km 떨어진 앞바다에서 두 동강이 났다고 이 선박을 용선한 일본의 해운회사인 NHK라인이 밝혔습니다. NHK라인에 따르면 태국에서 들어온 클림슨 폴라리스는 11일 오전 7시 35분께 강풍에 휩쓸려 가다가 하치노오에시 앞바다에서 어쩔 수 없이 닻을 내렸다가 좌초했다고 밝혔습니다. 선박의 5번 화물창과 6번 화물창 사이에 큰 균열이 발생했다가 틈이 벌어지면서 결국 두 동강이 났다고 NHK라인이 밝혔습니다. 선박 앞부분은 현재 떠 있으며 닻을 내려서 바닥에 고정돼 있고 뒷부분은 바닥에 앉은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필리핀과 중국인 등 총 21명의 승조원 전원은 헬리콥터로 탈출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본 해양경찰에 따르면 현재 크림슨 폴라리스호에서 선박 원료로 쓰이는 중유가 흘러나오고 있으며 당초 이 선박에는 약 1,550톤의 중유와 약 130톤의 디젤류가 실려 있었는데 얼마나 많은 양이 유출됐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외신에서는 이 선박은 파나마 국적의 선박이라고 보도했지만 건조는 일본의 조선사가 건조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크림슨 폴라리스호를 건조한 일본의 츠네이시 조선사는 1903년 설립돼 118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일본사 위의 조선기업입니다. 이처럼 최근 해외에서 발생한 대규모 선박사고 선박이 모두 일본 조선업체가 건조한 선박이어서 국제무대에서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분위기입니다. 8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일본은 전 세계 조선업을 호령한 절대 강자였지만 21세기 들어 한국 조선업계에 밀리기 시작했고 2010년대 이후에는 중국 조선업계에도 자리를 내주는 초라한 신세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건조한 선박들은 최근 1년간 국제무대에서 체면을 구기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 지난 12일 일본 해역에서 두 동강 나는 사고가 발생한 선박이 일본 조선업체 츠네이시 조선이 만든 크림슨 폴라리스호로 밝혀졌으며 이뿐 아니라 이 선박을 운용하던 기업 또한 일본 선사 도운키센으로 밝혀져 일본 내에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일본 내의 일부 언론은 이 선박이 파나마 선적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일본 선박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선박을 보유한 선사는 보유하고 있는 선박을 제3국가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흔히 편의취적이라고 합니다. 편의취적은 선주가 세금을 줄이고 값싼 외국인 선원을 승선시키기 위해 소유한 선박을 자국에 등록하지 않고 제3국으로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요 편의취적국으로는 파나마와 리베리아, 싱가포르와 필리핀, 바하마를 손꼽고 있습니다. 결국 선사가 파나마 등 외국의 선박을 등록하면 절세 외에 각종 엄격한 법규 등을 피하며 인건비 절감과 선박 금융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유럽 등 글로벌 선사 등은 이런 편의취적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언론들은 크림슨 폴라리스호가 강한 바람에 밀려 암초와 충돌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지만 선박이 바람에 밀려 이 같은 사고를 냈다면 이는 일본의 선박 건조 능력과 선박 운용 능력을 의심케 하는 대목입니다. 일본산 선박의 사고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대만 선사 에버그린 소속 컨테이너선 에버기브노는 지난 3월에 오작동으로 인해 수에즈 운하 가운데를 막아 운하길막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일으켰습니다. 당시 문제가 됐던 에버기브노 역시 일본 조선사인 이마바리 조선이 건조한 선박입니다. 에버그린 측은 사고 선박이 바람에 밀려 제대로 조정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마바리 조선은 선박 운용을 제대로 하지 못한 에버그린 측 실수라고 항변했습니다. 사고 선박을 둘러싼 양측 공방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일본 조선업체의 선박 건조 능력에 빨간 불이 켜진 것은 분명합니다. 또한 작년에는 가와사키 중공업이 건조한 와카시오 선박이 모리셔스 앞바다에서 반토막 났으며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2013년에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건조한 MOL 컴포트호가 해상에서 반토막 났습니다. 2013년 6월에 인도양을 지나던 일본 해운사 MOL 소속 컴포트호가 예멘에서 약 370km 떨어진 해상에서 갑자기 중앙부에서 시작된 균열로 항해불능에 빠졌고 결국 두 동강 나더니 좌초했습니다. 이 선박을 만든 회사는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이었으며 사고 이후 미쓰비시 중공업이 건조한 다른 6척의 자매 선박에 대해 안전검사가 이뤄졌는데 무려 5척에서 결함이 발견되어 이 사건으로 일본 조선업계는 더 이상 한국과 선박 건조에서 비교 우위를 주장할 수 없을 만큼 몰락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 이후에 일본 1위 조선기업의 매출이 한국 3위 기업의 3분의 1에 불과할 정도로 추락했습니다. 그런데 선체가 두 동강이 나는 똑같은 사건이 며칠 전에 또다시 발생했으니 이번에는 일본 조선업의 목숨줄이 간당간당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조선업계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선박건조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중국은 이에 못 미친다고 여겨졌지만 최근의 사건으로 전 세계의 선주들 사이에서 일본의 조선업에 대한 평판은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주로 중국은 낮은 인건비로 새로운 선박을 만들지만 한국은 일본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인건비, 즉 정확하고 빠른 건조기간 등을 앞세워 다량의 고부가 가치 선박을 수주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등 북미 선사와 유럽 선사가 굳이 선박 제조 가격이 비싼 일본 조선사에 신조선을 발주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영국 조선해운시황 전문업체 클락슬리서치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한 달간 전 세계에서 발주된 선박 물량 401만 CGT 가운데 한국은 181만 CGT, 중국은 177만 CGT를 수주해 업계의 2위를 차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반해 일본은 40만 CGT를 수주하는 데 그쳤으며 이는 새로운 조선 건조 기술을 활용할 사례가 충분치 않다는 말이 됩니다. 일본 조선사의 건조 기술력이 뛰어나다고 해도 건조 사례가 많지 않다면 건조 기술력은 쇠퇴하기 마련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일본 조선사가 수주한 물량은 대부분 자국선사 발주 물량이 대부분입니다. 즉 유럽 선사와 북미 선사 등 글로벌 업체의 선박을 공급하는 것보다 일본 선사의 선박을 공급하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국 발주와 자국 수주 시스템은 안정적인 물량 확보 방식이기는 하지만 건조 경쟁력 약화라는 문제를 낳습니다. 선박 건조에 대한 문제가 발생해도 국내 문제로 국한하기 때문에 사고가 유야무야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1950년대부터 1970년대 초까지 세계 조선산업을 선도했습니다. 직전까지는 유럽이 장악했던 조선업의 주도권을 아시아로 옮겨오는 데 큰 역할을 했지만 1970년 후반 석유파동 여파로 위기를 겪으면서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그 사이 한국이 일본보다 저렴한 원가 경쟁력을 바탕으로 시장에서 빠르게 입지를 키워나가자 일본은 결국 1988년 5000GT 이상 건조 조선소 22개 그룹 44개사를 8개 그룹 26개사로 재편하는 2차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설계와 연구개발 인력을 대거 퇴출하고 대학의 조선업 및 해양 관련 학과도 폐지했는데 이는 일본의 조선업 경쟁력을 바닥으로 추락시키는 패착 요인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즉 선박 설계 분야의 후계자 배출이 사라진 일본 조선업은 현재 매우 심각한 기술 인력 부족 현상에 시달리고 있으며 일본 조선업은 한국보다 더 낮은 인건비 구조를 갖고 있음에도 합병을 통해 스스로의 경쟁력을 높이지도 않고 더 이상 한국 조선업을 위협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조선업이 계속해서 한국에 밀리자 일본이 조선업 부흥을 위해 선택한 것은 경쟁사 간 협력입니다. 2012년 유니버설 조선과 IHI 조선이 합병해 재팬마린 유나이티드가 탄생했고 이마바리 조선과 미쓰비시 중공업이 컨테이너선 기술 제휴 협정을 맺는 등 협력이 이뤄졌습니다. 자국 기업 간 동맹으로 한국과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글로벌 시장에서 반전을 시도하려는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시도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국 조선해운 분석기관인 클락슬리서치의 국가별 수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선박 발주량 1924만 CGT 가운데 일본의 수주는 137만 CGT로 점유율이 7%에 그쳤습니다. 이는 1위인 한국의 수주량 대비 5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며 2위인 중국과도 격차가 큽니다. 이처럼 일본의 조선업 부흥 시도는 실패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JMU는 일부 상선 건조 사업 종료를 선언했고 미쓰비시 중공업도 LNG 운반선 건조에서 손을 떼고 여객선 분야에만 집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의 경우 한국의 LNG선을 따라잡기 위해 증기터빈의 성능을 20% 개선시킨 뉴에스트를 개발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했지만 여전히 기술력이나 품질 면에서 뒤처지기 때문에 결국 사업 철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일본의 반전 시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본 1위 조선사인 이마바리 조선과 2위인 JMU는 올해 1월에 각각 지분 51%와 49%씩을 출자해 선박을 공동으로 제작 판매하는 합작법인 니혼 시베드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크림슨 폴라리스호의 침몰은 일본 조선업의 침몰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튜브였습니다.